안녕하세요. 10년 안에 30억 만들기의 30억입니다. 어제부터 원유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선은 원유가 최소 6.55불까지 갔었어요. 6.5불까지 갔었으면 정말 큰 낙폭이 있었고요. 실제로 24불부터 6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가격이 된 거죠.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놀랐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자고 일어나서 알게 됐고요. 우선 6불까지 찍었다가 오늘 아침에 한 14불까지 올랐었어요. 14불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한 11불대에서 놀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레버리지 상품 참여자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떨어진 데 비해서 금액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우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감산 합의 때문에 가격이 약 2,4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한 65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5월물에서 6월물로 가는 과정에 비해서 레버리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왜냐면 5월물이 보통 롤오버 될 때 약 10불 정도 됐었고 6월물로 교체될 때 20불부터 시작을 했으니 가격은 정상적으로 보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 변동폭이 2배 정도 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유 자체의 하락폭에도 못 미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 손해가 더 커야 되는데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가 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괴리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괴리율이 거의 1000%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격 자체는 100원이 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개미들이 계속 추매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괴리율 다 빠지면은 100원도 안 하는 가격이고 실제 가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그만큼 이제 매수에 몰려 있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좀 조심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석유가 물값보다 더 싼 상황이에요. 편의점에서 사는 물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어쩌면 세력들은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기름이 물보다 싸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는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면 이득을 보겠지. 장투하면 이득을 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죠. 이게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번에 좀 괴리율이 컸기 때문에 월물간 괴리율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선물 상품을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지금 5월물이 10달러에 끝났어요. 그때 가격이 약 5,000원대였어요. 제가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5,000원대였단 말이죠. 5,000원대였는데 이게 5월물이 끝나면서 롤오버가 돼서 6월물로 넘어가죠. 근데 5월물 때는 이제 10불이었고 그걸 그 가격에 팔고 다시 6월물이 24불 정도 할 때 그 5,000원어치의 금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4불이 다시 12불 정도로 왔을 때 12불 정도로 왔을 때는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다시 2,500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5,000원에 10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20%가 오른 12불에 대해서는 선물 상품을 투자한 저의 가치는 2,5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선물 상품의 위험성이고 장투한다고 전혀 이득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저는 물렸죠. 근데 또 웃긴 걸 보면은 요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밖에 안 돼요.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하한가 상한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금액을 보면은 실제로 원유는 거의 가격이 절반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30%밖에 안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거기에 곱절의 금액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수 심리에 의한 괴리율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산 WTI 원유 선물 코덱스 상품을 보면은 하한가를 찍었고 실제로 내일 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거의 원유 선물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괴리율도 거의 없고요. 괴리율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을 보시면은 제가 2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49% 정도 찍고 있어요. 마이너스 49%고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찍는데 이건 사실상 마이너스 100만원이 아니고 이제 내일 하한가가 풀리고 다시 이제 새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은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략 마이너스 60%에서 70%라고 보고 있고요. 요 금액은 마이너스 120에서 1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금액이고요. 저는 그냥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원유 자체가 한 11.5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가격을 BJ 또람프 씨께서 전혀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분명히 조치를 취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존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변동폭이 커서 추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님이 액션을 무조건 취하리라는 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존버를 할 생각이고요. 관망할 생각입니다. 세력이 고래 싸움을 하는데 괜히 껴들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네요.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5불 가면은 제가 추매를 한댔는데 그 사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가 잘 때 새벽 3시경에 6불을 잠깐 찍고 올라갔었고 이런 잔파동이 아니죠. 정말 큰 파동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서 적어도 2달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5불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그리고 저는 한국 증권회사에서만 거래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깨있는 9시부터 3시 반 그 사이에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거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유에 대한 투자 입장은 현재 말했듯이 5불이 오지 않는 한 추매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존버를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버스2X입니다. 인버스2X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정말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희망을 보여줬어요. 제가 익절했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89,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코스피 지수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인버스2X가 거의 본절까지 왔었는데 또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한 1시 반부터 다시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플러스 0.8%, 0.9%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한 시행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지, 지금 있는 일자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마당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종가가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보다 더 마이너스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은 유효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런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하락에 좀 더 비중이 실리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신이 되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꾸준히 인버스 베팅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매는 당장에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거나 하면은 추매는 할 텐데, 우선은 지금 현재 금액 기준으로 추매는 하지 않을 거고,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면 추매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선 바로 추매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이제 주식들 중에 제가 봐왔던 주식들을 추매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 영상들에 공유했었던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중립 상황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맞습니다. 하락이 맞고 저는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틀지 않겠습니다. 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